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핑글본 광고 퍼포먼스 3팀의 황준호 마케터. 박현주 마케터입니다. 와. 또 오랜만에 현주 씨랑 라이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한 두세 달 만인 거. 그러게요. 네. 오랜만이네요. 네. 오늘 저희 주제가 이제 쇼핑 검색 광고 이렇게 네. 하세요. 이렇게 하라는 꿀팁에 대해서 좀 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좀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하니까 이제 라이브 보는 사람도 좀 많이 적을 것 같아요. 뭔 소리죠? 장난 한번 쳐봤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쇼핑 검색의 꿀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다가 좀 질문을 좀 받아보고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명 보고 계시네요. 일단은 저희가 서론을 앞서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기본적으로 광고를 집행을 하신다면 네이버 SA를 항상 기본적으로 깔고 하시잖아요. 그쵸? 특히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 네이버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굉장히 이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쇼핑 검색 광고나 뭐 파워링크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깔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구매에 대한 타겟 분포도가 그래도 타 매체보다는 높으니까 이제 이커머스에 좀 효율이 더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쇼핑 검색이. 그쵸. 그래서 일단은 뭐 파워링크보다 입찰가가 조금 높은 경우도 있고 비용 소지 더 키워드마다 조금 다르긴 하잖아.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보시자고 하신다면 쇼핑 검색에 좀 더 치우쳐서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는 한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쇼핑 검색 광고를 세팅하기 전에 일단 좀 맞춰야 될 구색을 맞춰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크게 좀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을 때는 카테고리가 일치하는가, 그리고 제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키워드를 선별을 해서 그 키워드가 타겟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두 명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쇼핑 검색 광고를 하기 전에 좀 진행해야 될,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품 내 카테고리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이게 사실 카테고리가 맞지 않으면 상품 노출이 되지 않는다. 이건 사실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가방을 팔고 있는 사람인데 뭐 남성 의류에 맞게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 패션 쪽이 아니라 뷰티 쪽으로 카테고리가 설정되어 있다든지, 그러니까 아예 좀 다르게 된다라고 하면 상품 노출 연관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키워드. 예를 들어서 제가 핸드폰을 팔고 있어요. 근데 핸드폰과 상관없는 뭐 신발 뭐 이런 키워드, 사실 말도 안 되는 키워드들이 가끔씩 들어가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내 제품과 맞는 타겟군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했어요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 내용들이, 이 키워드가 상세 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좋다라고 생각해서 상세 페이지 안에도 굉장히 긴 글로 작성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은 사실 굳이라는 생각이 전 들긴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품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만약에라서도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뭐 사진 키링을 판매하는 업자다라고 하면 이제 요즘 봄이고 뭐 연인에 대한 뭐 강아지 뭐 소품 이런 걸로 좀 키링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상품명으로 쓰는데 그 상품명 자체가 이제 키워드 검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쇼핑 검색 광고 내에서 광고 운영하지 않는 키워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적으로 키워드를 쳐가면서 이 키워드가 광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맞아요. 시작 전 준비해야 할.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어느 정도 소구에 맞는 노출명을 사용하고 있는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선순위 키워드 선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뭐 잡고자 하는 키워드는 굉장히 많을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느 키워드에 좀 메인으로 나갈지 정도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건기식 광고주 중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뭐 이제 치매, 뭐 아니면 자폐아, 뭐 이런 효능이 있는 그런 광고주의 건기식 제품인데
보면 이제 설포르판 그다음에 아브마쿨 요런 식으로 좀 키워드가 많이 나뉘어요. 그 안에 있는 성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에 대한 어느 걸 좀 메인으로 가져갈지 그다음에 뭐 브로콜리 새싹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에 대한 어느 정도 우선순위 선별이 중요하고 그만큼 좀 효율적인 광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CPC 전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건기식 전문 아니신가요? 그렇죠. 발표도 건기식으로 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타겟별 키워드 특성을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뷰티 쪽이라면은 뭐 50대 여성 타겟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노화 방지나 뭐 주름, 이제 노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주름, 기미 등등의 여러 가지 이런 키워드들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또 패션 쪽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20대 남성을 위한 뭐 타겟이다라고 하면은 뭐 요즘 뭐 유행하는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겠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아침에 라이브 하는 거랑 저녁에 라이브 하는 거랑 달라요. 저녁에 라이브 하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침에 얘기하면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제 출근하자마자 후다닥 그쵸. 이제 오전에 업무 처리하고 중간에 맞아요. 이제 나온 거라서 그래서 일단은 대본을 준비는 하긴 했는데 좀 맞아요. 버벅거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렇죠. 일단은 자, 그럼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은 쇼핑 검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쇼핑 검색 운영을 하실 때 등록이나 이런 절차는 다 준비가 되셨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쇼핑 검색 운영할 때 만약에 효율이 안 나오거나 이제 광고비가 소진이 너무 많이 되거나 그만큼 전환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고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썸네일 및 소재 변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자사의 제품을 검색 시에 이제 타사 것도 같이 뜨잖아요. 쇼핑 검색은 경쟁도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타사의 썸네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밝은 색이다. 그러면 저희는 좀 눈에 띄기 위해서 좀 어두운 색으로 설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썸네일 고려도 같이 해보시면 CTR이 조금 더 개선이 많이 되면서 그만큼 또 전환율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역시 잘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효율이 안 나오면 썸네일이나 소재를 좀 변경을 해서 좀 타사 검색 시 좀 우리가 어떻게 좀 잘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네이버에 대해서 네이버뿐만 아니라 구글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검색 최적화, 그러니까 SEO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자연 노출도 충분히 영향을 끼칩니다. 충분히 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제품을 검색했을 때 얼만큼의 품질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검색 최적화가 되어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사실 제 그 경험담이기도 한데 사실 저희 쪽으로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새로 이제 상품을 주문 제작하거나 완전 이제 네이버 내에서 잘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제 쇼핑 검색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일단은 네이버 자체에서 좀 최적화가 안 되어 있는지 이제 등록을 하면 바로 한 칸으로 떨어져 버리고 이제 뭐 2칸 내지 3칸도 겨우겨우 올라가는 상품이 몇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파악을 해봤을 때 쇼핑 검색 내 경쟁도가 낮은 상품, 그러니까 등록 자체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품 아니면 직접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상품들에 대해서는 좀 처음에 이제 등록할 시에는 좀 쇼핑 검색의 그 품질치고 많이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진짜 제작 상품에 이런 거 이외에는 뭐 등록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거는 사전에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은 저희가 품질수가 낮다면 그러니까 이거 이제 품질수가 올라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품질수가 뭐 누구나 아시다시피 4칸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품질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냐라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 칸, 2칸짜리를 다시 4칸으로 만들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그 세팅을 해서 그때부터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품질수 한 칸짜리가 저희가 뭐 이렇게 말 그대로 다음날 세팅을 해서 4칸으로 시작했는데 뭐 잘 유지가 되나요? 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전이랑 똑같이 관리하면 당연히 더 빠른 시간 안으로 1칸, 2칸, 3칸 이렇게 다 바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4칸에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조금 해준다라고 하면은 한 칸에서 4칸 올라가는 것보다 4칸에서 5칸 올라가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잘 판단하셔서 우리가 지금 경쟁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 경쟁사에 비해 너무 많은 광고비가 사용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과감하게 삭제를 하시고 이제 새롭게 세팅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이런 과정이 사실 이제 다음 날 되면 이제 원복이 돼요. 이제 4칸에서 다시 재생성했기 때문에 맞아요. 4칸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 다음 날 또 다시 한 칸이 돼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경험을 조금 많이 하고 그 계정 내에서 이런 반복된 작업이 시행될 시에는 이제 다시 재생성을 해도 4칸이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고 고정이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작업은 너무 많이 하진 마시고 그래도 한 2-3번씩 이따금씩만 좀 하시는 게, 저 같은 경우 매일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효과가 없어요. 맞아요. 고정이 되더라고요, 제 칸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원복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네 분 보시네요. 아까 5분이었어요. 아 그래요? 이제 댓글 좀 남겨주세요. 심심합니다, 라이브 할 때. 자, 그럼 네 번째로 이제 쇼핑 검색 키워드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쇼핑 검색하면은 저희가 특정 노출 상품, 그러니까 노출 상품명을 제외하고 어떤 키워드로 전환이 나는지를 바로 제 키워드 단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데이터를 토대로 저희가 새롭게 그룹핑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특정 A라는 키워드로 전환이 났고 뭐 B라는 키워드로 전환이 났어요. 그럼 A라는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그 키워드로만 세팅을 해보고 또 B라는 키워드로 또 다르게 세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별로 우리가 입찰가를 최적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쇼핑 검색의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저희는 쇼핑 검색의 키워드화라고 하는데, 요거를 저희가 쇼핑 검색을 파워링크처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룹별로 관리가 좀 최적화가 되어 있어야 되기도 하고 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서 이런 작업은 혼자 하시기보다는 이제 대행사와 같이 작업을 하시는 게 더 용이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찰 가중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관리면에서 좀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입찰가를 만약에 뭐 1,400원 이렇게 설정을 해놔도 이제 VAT 미포함이기 때문에 더 소진이 많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냥 그 설정한 값으로 바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저희는 한 입찰 가중치를 한 7-80으로 낮춰서 비딩을 하기도 합니다. 딱 저는 1,200원대로 나가고 싶어요, 그 설정한 값으로 나가고 싶어요 하면 입찰 가중치에서 조금 조정을 해요.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꿀팁이긴 하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디바이스별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우리가 굳이 PC 모바일 나눠도 되지만 입찰 가중치에 단해서 뭐 예를 들어서 모바일 120, PC 80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입찰 가중치를 설정할 수 있다. 네. 사실 요거는 좀 저희가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개개인의 관리 방법이 조금 다르겠지만 좀 손이 덜 가요, 이렇게 설정을 하면.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몇 시일까요? 네? 근데 지금 7분이나 보시네요. 아침 월요일 아침에. 빨리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제 한번 이야기를 같이 소통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쇼핑 검색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 쇼핑 검색 노출 시에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해당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쇼핑 검색을 하다 보면은 최저 입찰가보다는 클릭이 잠시만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죠? 저희가 보통 처음에 할 때 그냥 최저 입찰가 70원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광고주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만 어느 정도 유효할 수 있는 클릭이나 이제 노출도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조정을 하면 좋으니까 최저 입찰가보다는 한 1,000원, 뭐 2,000원 이렇게 좀 클릭이 발생할 수 있는 순위권을 좀 올려놓은 다음에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쵸. 그 이후에 적절한 입찰가 설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그렇죠. 싶어요. 먼저 우리가 어떤 키워드에 잡히고 있는지를 알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항상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월 예산이 뭐 100만 원인데 뭐 3개월 동안 100만 원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첫 달에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우리가 유효한 데이터를 좀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자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좀 설정을 해둔 다음에 이후에 2개월차, 3개월차 때 효율적으로 좀 관리를 하는 게 광고를 운영할 때 품질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키워드 측면에서도 우리가 어떤 키워드는 이제 앞으로는 어차피 노출 대비해서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키워드는 과감하게 제어 키워드를 설정하자라는 데이터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방금 현지 대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운영하는 게 좀 더 좋은 효율적으로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런 게 있어요. 품질지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출도가 너무 높고 그에 비해서 클릭도가 낮은 애들은 제일 키워드 설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반면에 이제 클릭은 되게 많이 되는데 전환이 하나도 없는 거는 사실 광고비 누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키워드 등록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방금 이걸 1, 2번을 좀 동시에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리뷰가 꽤 쌓인 경우 그다음에 확장 검색 리뷰 수 그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리뷰에 대한 얘기들이겠죠. 그래서 이 노출됐을 때 이게 우리가 사실 노출되었을 때 아무리 저희가 쇼감으로 노출 잘 시켜줘도 어느 정도 리뷰가 0개다라고 하는 것보다 0개랑 뭐 100개랑 좀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확장 소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요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리뷰가 없으면 안 하는 게 전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리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확장 소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아서 이거를 맞아요. 활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있으면 꼭 활용을 하세요. 맞아요. 없으면 저는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 그쵸.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랑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확장구나 이제 확장 소재 같은 경우에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리뷰수, 뭐 평점 이런 거 말고도 저희가 톡톡이나 이런 것도 같이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확장 문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게 크게 중요하나 싶어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요거는 서구에 맞게 이제 한 문장으로 좀 추가를 해놓으시면 그래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CTR 개선에 조금 더 좋은 영향을 가니까 요거는 같이 필수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소재 키워드별 입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키워드별 노출했을 때 경쟁사랑 우리랑 계속해서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이 뭐가 좀 더 우수한지에 대해서 좀 찾아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쵸. 저희가 만약에 키워드 한 3위로 입찰을 해놨는데 저희 뭐 4위나 뭐 위에 2위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이 한 2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 혼자 4만 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 거 클릭을 절대 안 하겠죠? 그럼 차라리 후순위로 미루던가 차라리 맨 위에 상단으로 올리던가 그런 순위권 조정이 조금 필요해요. 저희가 그래도 이 경쟁사 타사랑 붙여놨을 때 우리가 좀 우위에 있다라는 식의 좀 어느 정도 그 인지가 있어야지 저희가 그 정도 순위권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좀 저희가 노출 시 주의할 점이라고 그쵸. 생각합니다. 막 우리가 아무리 뭐 굳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저는 2위로 노출시켰는데 왜 판매 전환이 안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직접 이 노출되는 거를 확인해 봤을 때는 방금 현시 씨가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뭐 다른 데는 뭐 값싸게 팔고 있어요. 막 2, 3만 원에 팔고 있는데 우리 혼자 막 5, 6만 원에 팔고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뭐 1+1의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소구 포인트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수익 높였는데 왜 안 나가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경쟁사랑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우리가 경쟁 업체에 비교했을 때 뭐가 우리가 좀 더 우월한지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현황을 좀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팁을 조금 더 전달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요거는 쇼핑 검색 진행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 마케터마다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 리뷰가 없을 시에는 솔직히 쇼핑 검색 진행에 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효율이 없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맞아요. 리뷰나 뭐 이런 내부적인 작업이 좀 많이 돼야지 상품도 잘 팔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상세 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확실히 우리가 대표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품은 정말 좋아요. 뭐 전문가요. 이렇게 막 잘 포장을 해도 그게 진짜라는 사실이어도 리뷰가 없으면 사람들 고객들의 신뢰를 얻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리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를 하신다라고 해도 상품이 좋다라고 해도 꼭 리뷰를 참고적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자, 이거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쇼핑 검색에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마케팅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쇼핑 검색은 네이버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제 포털 사이트 내에서 운영하는 광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 구매에 대한 니즈가 좀 분명하고 구매 의사가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워링크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뭐 카페나 언론, 뭐 뉴스 기사 같은 것들 있죠. 이외에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인플루언서 등 SNS 내에서도 좀 진행되면 좋을 것 같은 그렇죠. 네 저희가 이런 보통 내용들을 이제 SNS에서 보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들어오시는 2차 검색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방면 다 매체적으로 여러 가지 같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냥 쇼핑 검색 올렸다 끝 이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마우스를 쳤으면 블로그 내에서도 저희 자사를 볼 수 있고 뭐 SNS 켜도 저희 자세품의 뭐 후기 같은 거 다 볼 수 있도록 좀 자세하게 좀 여러 방면으로 많이 깔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상품을 검색했을 때 뭔가 그러니까 사실 2차 검색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차 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광고주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단순히 쇼핑 검색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블로그나 뭐 바이럴 쪽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도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SNS 내에서 우리가 메타를 보고 들어와서 뭐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그런 정보들을 SNS 뭐 메타에서 보지 못한 것들을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정보성 글들을 좀 확인을 하고 결국에는 최종 구매까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거는 객단가가 높은 상품들한테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낮은 상품들은 그냥 쇼핑 검색을 통해서 1, 2페이지 내에서 바로 구매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객단가 뭐 14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은 그냥 쇼핑 검색만 해서는 잘 안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2차 검색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무조건적으로 같이 들고 가셔야 된다라는 걸 좀 제안 드리고 싶네요.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이 꿀팁을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저희는 또 베테랑이기 때문에 압축을 해서 그럼요. 전달을 드리게 됐네요. 이제 저희 라이브 시간도 이제 한 네. 4분? 다 된 것 같아서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한번 소통을 해보고 소통을 시도해도 실패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한 아까보다는 좀 많이 보고 계시네요. 네. 지금 보면 저희가 진짜 다 말한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이외에도 꿀팁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도 좀 알려주세요. 아 근데 저 있기는 한데 사실 저희만의 이제 관리 운영법이기도 하고 요거는 사실 실무진들만의 그거기 때문에 말을 되나? 영업 비밀을 공개하실 건가요? 영업 비밀? 아 이거 말 잘 안 하는데 그게 있어요. 저희 그 키워드 도구 같은 그 노출 현황 볼 수 있잖아요. 네이버 네네. 검색 광고 들어가시면 근데 이제 노출 현황 이제 볼 때 키워드 제가 쓰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요. 네. 그러면 저희 제품이 몇 위 정도인지 그 다음에 타사들은 얼마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네. 근데 경쟁도가 높은 키워드들은 거진 이제 100위 정도 순위권이에요. 근데 키워드 경쟁도가 낮은 애들은 이제 뭐 50, 30 이렇게 점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도를 가지고 이제 입찰가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 꿀팁이 있군요. 네, 그래서 경쟁도 이제 뭐 상중하 이렇게 나눠서 키워드별로 이제 입찰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과정은 굉장히 손도 많이 가고 좀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혼자 하시려면 좀 버벅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땐 여기 박현지 마케터 여기로 문의해 저희 주시면 AMPM 3팀으로 네. 문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좀 질문을 기다려 봤는데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박현지 마케터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주도 마케터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